동작을 서울 동작을 지역구 아닙니까? 여기만 6번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를 자주 찾았다 이런 기사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습도 있고요. 들어보시죠. 이끌겠습니다. 승패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이기느냐? 동작을 아주 그냥 치열하게 뺏고 싶어서도 뭐 오늘은 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온다고 하는데요. 뭐 저는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작 주민들께서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6번이나 갔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화면으로 날짜별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제 이렇게 많이 간 건지요? 지난달 12일부터 나오네요. 그때 재판장을 가기 전에 방문. 근데 사실은 재판을 오전에 갔어야 되는데 오후에 갔잖아요. 좀 늦게 간 건데 오전에 이곳을 동작을 가서 유삼영 후보를 만났다. 그리고 13일, 24일, 26일, 28일은 지지 유세, 기자회견, 지지 유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요. 어제도 재판이 끝난 뒤에 지원 유세를 갔어요. 재판 끝난 다음에 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재판과 관련 없이는 3번 갔고요. 강성필 부위원장, 왜 이렇게 자주 갑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려면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수도권에서는 승리해야 되고 예. 충청권에서는 무승부는 해야 되고 예. 이 부울경에서는 선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민주당 있어요. 입장에서는 네. 승리, 무승부, 선방.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 서울 승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강벨트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세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한강벨트에서 조금 취약한 점, 저희가 선방을 해야 되는 점이 2개 지역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용산이고요. 예. 대통령이 계신. 예. 그리고 2번째가 동작을입니다. 근데 동작을에는 나경원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있어요. 예. 반면에 저희 후보는 신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류삼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영입은 했는데 이분이 사실 부산에 출마하기를 희망을 했어요. 하지만 연고가 부산에 네. 있다고도 그러시죠? 네, 그래 오랫동안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각을 세우기 위해서 류삼영 후보를 스카웃으로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승리는 사실 한강벨트 전체의 승기를 잡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승리가 중요한 곳이다, 그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우연스럽게도 서초동으로 재판 가는 길에 또 자주 들리기 용이해요. 그 옆이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이 나경원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조금만 더 지원 유세하고 하면 어떤 나경원 후보의 어떤 친일 프레임이 조금 먹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 이 지역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더 많이 간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한 생각합니다. 10번 채우는 겁니까, 그러면? 숫자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 때문에 동작을을 자주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으로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선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본인이 영입한 후보가 출마하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 여기에 법원과 가깝다. 이런 거네요, 지금 이유는.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어제 이 동작을 들리기 전에 약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이게 나경원 후보를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이게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격한 반응도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배 뭐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 간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높게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어떤 여성 혐오, 뿌리 깊은 여성 혐오에 바탕 없이 그냥 나온 말 같습니까? 생각 없이 나온 말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이재명 대표의 말을 돌려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저 표현에 대해서 여성 혐오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을 했어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은 생각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표현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른바 저렴합니다.
아, 저렴하다고요? 그렇습니까? 하면은 뭐 찢는다, 때린다, 뭐 아무튼 이런 말을 그냥 평소 때 너무너무 쉽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 때 그런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사실 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쓴 저 표현도 이게 또 약간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럼요. 사실은 저 말이 예. 뭐 본인은 이게 그 나경원 의원 그 후보의 어떤 친일성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이게 뒤에 사실은 뭐 아베 총리 이렇게 그렇죠. 아베와 나경원을 그 합쳤다라는 예. 그런 취지로서 지금 좌파 쪽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를 비난하는 용어인 것이고 예. 중위법적으로 그것을 넘어서 단순히 정치적인 넘어서 여성을 상당 부분 비하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방송에서 우리가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정도는 법조인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어떤 친일 프레임을 넘어서 여성 비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저열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예. 더불어서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해 이렇게 가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이수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수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으니까 탈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아주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김인섭 씨가 실형 5년 받은 판결문을 본인이 다 읽어봤더니만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내한테 거짓말을 했고 그 내용이 있는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을 탈당할 때 그런 얘기를 그렇죠. 꺼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기를 사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지리적으로 저 서초동에 가깝긴 합니다만 본인이 어떤 그 굴욕을 당한 그런 어떤 지역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쪽에서는 낮게 가도 우리는 높게 간다고 말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욱 전 행정관, 나경원 후보를 향한 그 별칭, 그렇죠. 이게 사실은 나경원 후보를 공격하는 분들이 좀 과거에 썼던 표현인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툭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최근에 저열해 주시는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신가요? 발언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 아닌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해석을 좀 확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나베라고 딱 치면 나와요. 왜 그게 나왔느냐? 예. 나경원 후보의 나자와 아베의 배자가 붙어가지고 그거의 조합이다. 나베라고 나오는 거고 이거 갖다 본인 스스로가 예를 들면 친일적인 것이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른 뜻으로 지금 예를 들면 설명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뿌리 깊은 여성 혐오 아니냐 이렇게 또 봤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겠죠. 예를 들면 지금 친일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냥 프레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이 당시 왜 예를 들면 나비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자유대 창립기념식에 참석했다는 이문제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나경원 후보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SNS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그때가 자유대 창립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관련 행사입니까? 자유대 창립. 자유대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위 일본의 군대와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창립기념에 가는 게 문제가 되느냐고 얘기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든 게 아니라 SNS 시중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역사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나 그다음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을 하고 소위 일본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근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 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본에게 매우 온화한 모습을 보였으니 그 부분과 관련돼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반일, 친일 이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몰아가치기 전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으면 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자, 이민찬 대비. 철진한 친일 프레임 지긋지긋하죠. 이제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일단 팩트만 정리를 하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위대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법원 결정문에서 다 나와 있고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뭐 다 나와 있는 팩트고 민주당 우리 김종욱 전 행정관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뭐 중의적 표현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달라고 하지만 인터넷에 치면 우리가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중의적으로 다 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그런 의문이 있어요. 우리의 지도자가 대선 주자가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상대방을
비하하는 멸칭 이런 예. 것을 공개적으로 선거판에서 발언을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도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을 짜기 위해 상대방을 비하하고 여성 전체를 매도하고 갈라치고 저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그런 이거 모르고 사용하지 전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은 여성분들에게 사과해야 하고 민주당 여성 의원님도 이 부분은 지적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성필 부위원장. 정말 이민찬 대변인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요. 예. 그런데 제가 반문이 드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예. 깽판, 쓰레기, 거지, 플러스 욕설이에요. 이 욕설은 제가 말로도 못하겠어요. 방송이라서. 이런 말은 고급집니까? 그리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사법 리스크와 이 선거 결과를 결부짓는데요. 우리 민주당이 100석을 하든 200석을 하든요. 예. 이 사법 리스크는요.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 선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조 심판 하시죠. 2조 심판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서 하는 거예요. 조국 대표도 끝나고 대법원 결과 기다리는 거고 이재명 대표도 사법부 가서 소명해서 해결될 일이에요. 무슨 국민의힘에서 2조 심판을 합니까? 좀 이것은 선거 프레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것 같다. 그게 바로 정치적 심판과 법적 심판의 차이인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과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예. 탄핵 결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한다. 심판에서 비정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걸 사법부가 합니까? 국민이 하는 것이죠. 예. 국민에게 해달라고 2조 방탄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여성을 매도하고 갈라치기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에서 왜 여성을 매도하겠습니까? 여성에서 더 상황이 좋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여성들을 위해서 발언하는 게 맞는 건데 확대 해석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상대방의 정신세계까지 나의 프레임으로 짜가지고 예. 저런 발언은 저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을 던졌는데 맞는 깨구리는 죽는 겁니다. 그 뜻으로 얘기 안 여성에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했는데 거죠. 그것을 사과하지 않고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잠깐만요. 맞습니까? 잠깐만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가 본인이 재단을 하십니까? 제가 직권으로 그러면은 딱 두 분만 제가 이민찬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강성필 부위원장께 동시에 질문을 드릴게요. 당대표, 그러니까 큰 정당을 이끄는 뭐 비대위원이나 당대표 입에서 쓰레기 그리고 어떤 후보의 약간 멸칭처럼 쓰는 나배 이 표현 쓰는 거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근데 쓰레기라는 표현과 나베라는 표현을 예.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동일선 안 그 두 두고 개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러면은 볼 수가 경쟁 없다고 합니다. 정당상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까?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예. 옳은 표현을 사용하고 예.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근데 방금 주신 질문은 나베라는 표현과 여기에 담긴 여성 혐오와 상대방을 비하하는 예. 지극히 아주 나쁜 정치와 쓰레기라는 비유는 저는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쓰레기 봅니다. 10초만 값이 다르다. 말씀드릴게요.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나베란 말은 나경원 의원을 직격했는 것이고 쓰레기란 말은 사람이 쓰레기란 것이 아니고 쓰레기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말이 욕이 쓰레기 같다는 그러면 것이지 쓰레기 말고 어떻게 욕설은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쓰레기 말고 욕설은요? 욕설은요? 욕설 무슨 욕설을 했습니까? 모르세요? X 같은 모르세요? 그거는 네, 그거를 가지고 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타협이 안 되네요, 지금. 타협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그만큼 더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4.3이 예를 들면 김일성에 의해 수송된 거라고 얘기한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비교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을 자제할 필요는 있으나 확대 해석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는 아무튼 거예요. 지금 경쟁이 치열지면서 막판 가면서 굉장히 거친 표현, 그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파고들지만 거친 표현들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분 오늘 갑자기 이 표현으로 좀 대단한 토론을 보여줬어요. 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